땅을 읽어본다. 책을 읽듯이 땅을 읽어보는 거예요. 네. 사실은 약간은 삐딱한 땅, 못생긴 정원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땅을 구입한 친구들이 네. 땅을 읽어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땅을 읽어본다. 책을 읽듯이 땅을 읽어보는 네. 토지를 구입했는데 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네. 땅을 잘 읽어야 하는 이유는 집을 잘 안 치고 잘 안 쳐지는 집에 정원을 잘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전 영상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이 있어서 앞에 그것도 영상에 보고 오시면 좋으실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대상지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땅을 찾을 때 네모난 땅을 좋아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네모난 땅을 좋아해요? 편하잖아요. 뭐가 편해요? 심적으로. 심적으로. 그리고 제가 정원을 꾸밀 때도 네. 네모나면 뭐 가장자리로 이제 식물을 심을 네.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점이 있으니까. 보통은 네모난 땅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썬정원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정원사들은 사실은 약간은 삐딱한 땅, 못생긴 땅, 경사지 땅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양한 공간을 다양한 만들어서. 공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모난 땅에서는 되게 다양한 공간을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네. 편하긴 하나. 네. 네모나든 못생긴 땅이든 이유는 도대체 너는 땅을 어떻게 읽니? 가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땅에 갔을 때 어떠한 땅을 읽는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도 나는 이렇게 읽어요 라는 친구도 있으면 네. 댓글로도 한번 읽어주시면 네. 저도 도움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오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땅은 사실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게 이쪽 영역 땅이 못생긴 땅처럼 지금 보여요. 각진 부분이 구석에 쭉 빠져나가 있다 보니까 이 네. 땅은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잘안 참 가게 될것 어려운 같아요. 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되게 못생긴 땅이나 일단 이 땅에 대한 땅을 읽어보는 거 할 텐데, 자, 땅을 읽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방위 표시예요. 방위. 어디가 북쪽이고 어느 게 남쪽인지 이건 일반인들도 다 알아요. 네. 에이, 그건 나도 아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방위를 읽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집을 남향으로 어떤 안 치고 위치에, 싶은 거지. 네, 어떤 위치에 그래, 남향으로 안 쳤을 때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네. 어떤 사람은 동남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어떤 사람은 서남향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사람마다 다 이 방향은 좀 달라요. 집에 대한 장점은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정남향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건축적으로 이 서남향의 집에 더 좋은 장점을 끌고 오면서 레이아웃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남향의 집만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유는 왜 방위가 어디냐라는 걸 보냐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가 남향집인데 라고 하는 거를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네. 그럼 이유는 왜 방향을 보냐는 거죠. 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냐라는 거를 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몇 계절이 있죠? 사계절이 있어요.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면서 양지가 어디에 생기고 음지가 어디가 생기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을 지었을 때에 집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생기죠. 북쪽은. 네. 그러니까 서쪽은 그림자가 언제 생기고 북쪽은 언제 생기고 겨울에는 햇빛이 가장 어디가 드는지부터 내가 알 수 있어요. 고민해야 될 게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어디서 와서 어디 갔다? 그게 남향의 집을 짓다라고 해서 방위를 아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집 안에서나 정원 생활을 했을 때의 사계절에서 햇빛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서 이 땅을 봐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림자까지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정원에 쓸모가 있다. 그래서 네. 방위를 아니까 남향집을 지을 거야 라는 정도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왔을 때 저희가 방위 표시를 봤기 때문에 해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왔냐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집은 지금 방위 표시가 돼 있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 해가 여기서 왔다가요 떠서 해가 쭉 떴다가 이렇게 갑니다. 여름에는 산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이 집의 장단점을 먼저 보는 건데, 두 번째 장단점을 먼저 봐야 됩니다. 와서 봤더니 이 집은 이쪽이 옹벽이에요. 옹벽이 있어요. 옹벽이 있어서 옹벽이 좀 높았죠. 이쪽 옹벽이. 네. 옹벽이 좀 높아서 사람 키보다 더 높았어요. 이거는 조금 단점이에요. 네. 근데 동시에 장점은 여기에 뭐가 있었죠? 숲이 있어요. 숲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장점이네요. 어떤 사람은 장점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단점으로 봐요. 네. 단점으로 보는 사람은 숲이 있으니까 벌레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장점으로 보는 사람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자연의 산바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네.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이거는
저는 장점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저도 점이라고 장점으로 생각해요. 보였죠. 그리고 또 지역마다 이거 이 땅이 어디냐에 따라서는 다를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장점으로 보죠. 어쨌든 두 네. 번째 장점과 단점으로 보는데 이 집은 여기가 장점이자 단점인 역할을 가지고 네.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장점은 또 어디 있냐라는 거를 제가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 땅에 갔을 때 제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혼자 저 옹벽에도 올라가 보고 저 구석에도 가보고 혼자 땅을 막 돌아다녔던 거 보세요. 네. 제가 그게 땅을 읽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저는 그냥 조용히 제가 땅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느낌은 어떤 느낌이지? 가만히 제가 서서 느낍니다. 가만히 서서. 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보였지? 라고 하면서 장단점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걸어 다니면서 그래서 네. 구석구석 다니는 거예요. 그죠. 저기는 안 가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 그 지점에 가봐야 돼요. 네. 꼭지점마다 다 가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꼭 여기에 이 꼭지점에도 구석에 들어가서 네. 어떤 게 느껴지지 지금? 네. 여기 갔더니 뭐가 보였지? 네. 라는 것들을 다 확인하면서 땅을 읽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것도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해가 있을 때도 가보고 비 오는 날에도 가보고 하면서 이 땅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의 장점은 어디 있는가라는 걸 제가 찾았더니 이 지점에 섰을 때 제가 가장 장점이다라는 걸 가장 많이 느꼈던 지점이에요. 왜요? 이 지점에 섰을 때 가장 편안했어요, 우선은. 네, 편안하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바라 보였던 뷰가 가장 멋스럽게 보였습니다. 멋스러운 뷰가 있는 그렇죠. 곳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네. 가장 멋스러운 경관이 보였던 지점이 어디냐를 그 다음에 저도 찾는 거예요. 네. 막 돌아다니다가 요 지점에 제가 딱 서서 계속 이제 바라봤죠. 그리고 뒤도 바라보고 옆도 바라보고 여기서 뭐가 이렇게 좋았지?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지점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지점이 이제 멈춥니다. 멈춘다. 멈춰서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 좋은 지점이 요 지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점은 집을 짓기 되게 좋은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 지점은 정원을 만들었을 때 또 좋은 지점이었습니다. 오. 두 가지 지점이 각각의 장점으로 저는 왔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땅을 읽었을 때의 전체적으로 방위를 보고 장단점을 보고 세 번째는 어떤 지점에서가 가장 좋았냐라는 것들을 찾는 게 땅을 읽는 저만의 순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축까지 본다. 그렇죠. 그 다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축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것들이 확인됐을 때에 이제 집의 축이 어떨 거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있으니까 여기서 축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설명 한번 해보고 갈까요? 네. 집의 축을 한번 잡아보는 겁니다. 자, 보통 이럴 때 집의 축들을 잡는 것은 요 축을 잡거나 요런 축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집을 이렇게 앉히거나 이렇게 앉혀서 이쪽 지면 쪽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를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의 축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런 일반적인 축보다는 다른 축을 좀 잡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어떤 축을 잡고 싶었냐면 이 축이요. 이렇게 한번 축을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축을 잡아보니까 일반적인 축이 아닌 거예요. 이미. 네. 일반 축이 아니니까 집을 이렇게 앉혀볼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좀 다른 이 축을 제가 잡아보니까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일반적인 걸 하지 못하게 되냐면 첫 번째는 집이 전체 토지에서 삐딱하게 앉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이 좀 불편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할 거야.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네.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집이 약간 삐딱해 보이는 것들을 정원의 수목들이 건축의 각들을 가려주게 하면서 집이 삐딱하게 앉아 있는 거를 감춰줍니다. 정원에. 정원의 수목들이 그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원의 큰 나무들을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집에 보여지는 각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모르게 되어지면 이렇게 앉혀놓으면 이거 되게 불편한 거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축을 정하는 건 되게 장단점과 방위와 모든 거를 알 상태에서 축을 정하는데 네. 축에서 있어서는 좀 과감해 보셔도 되겠다. 과감해지셔라. 네. 무엇을 믿고? 정원의 힘을 믿고. 식물의 힘을 믿고 얼마든지 경관적으로 이 축을 감춰줄 수 있다, 숨길 수 있다라는 걸 찾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레이아웃을 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이걸 건축을 비스듬히 두는 거를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주 좋은 얘기 네. 했는데요. 지금처럼 건축의 축을 약간 틀어내니까 네.
정원이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 하나 나오고요, 여기 하나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4개의 정원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영상 말고 이 앞에 영상까지 보시고 오시면 이 건축에 따라서 이 4개의 정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정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토지를 구입하고 나서 땅을 잇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고, 이걸 바탕으로 집에 축을 정할 때는 되게 과감한 축을 잡으셔도 정원이 그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를 네. 염두에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서 조금 하나 이제 팁은, 하나 아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장점이 될 수는 있겠으나, 네. 약간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변화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지점은 또 어디에 있느냐까지도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변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축을 했을 때에 주변의 토지가 어떻게 발전하거나 변화가 있었을 때 나는 그거를 완충,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집의 축까지 생각하시면 좀 더 완벽한 땅 읽기가 되지 않겠나 싶으네요. 자, 오늘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머리 읽는다고요? 땅을 읽는다. 땅을 읽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호가 생각하는 생각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 하셔서 한번 토지의 땅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호 저는 땅을 가면 이렇게 읽어요 라는 친구들은 뭘로? 댓글로 적어주시면, 야, 댓글 중에 좋은 댓글이 있으면 선물 하나 좀 보내주세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책을 선물해 드릴까요? 이 책을, 이호가 썼던 이 책을 한번 선물로 보내드려 볼까요? 네. 자, 좋은 댓글도 한번 여러분들 보내주면서 오늘 영상 마쳐볼까요?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이호였습니다. 안녕. 안녕.